시간 그리고 가격. 차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조급함, 지루함, 위기감 이런 감정들은 시간에서 비롯되고 공포와 환희 그리고 희망과 절망감은 가격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바이누의 조정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시고 계신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기술적 분석 위주로 시바이누의 상승이 임박했다는 걸 여러 번 강조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시바이누와 아랍에미리트 정부 간에 체결된 MOU 이야기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연방에너지인프라부와 공식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두바이는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금융허브로 자리를 잡았고 세계 상위 20대 은행 중에서 17곳이 이미 여기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자산운용사 중에 5곳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삼성화재, 한국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 기관과 기업들도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시바이누를 선택해서 MOU를 체결한 건데요. 정부 차원에서 크립토 프로젝트와의 최초 대규모 협력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에 양측이 두바이에서 만나서 MOU를 체결하게 됐는데요. 두바이 정부의 에너지 및 석유 담당 차관인 샤리프 알 올라마가 대표로 참석을 했고요. 시바이누의 수석 개발자인 시토시 쿠사마가 같이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샤리프 장관은 이번 협력은 정부 서비스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이 발언이 첨단 기술 도입에 대한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MOU가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전역을 아우르는 웹3 기술 협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자, MOU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로는 공공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시바이누가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 운영체제인 쉽OS를 아랍에미리트 정부 행정에 접목시켜가지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화와 데이터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 컨트랙트로 행정 절차를 자동화하거나 정부의 공공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누구나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네트워크를 선택하지 않고 굳이 레이어2인 시바리움을 선택한 이유가 아마도 시바리움의 강점인 FHE, 완전 동형 암호화 기술의 보안성을 높게 평가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인데요. 두바이에서 추진하는 탄소 중립 로드맵을 뒷받침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프로젝트에도 시바이누의 기술을 적용한다는 구상이 이번 MOU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더리움보다는 레이어2인 시바리움이 높은 확장성과 이더리움 대비 획기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자랑하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정책에도 이게 정확히 부합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바이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아이디나 의사결정 플랫폼 등을 개발해가지고 국민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행정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그 주민등록증 있죠. 그거나 이제 운전면허증을 디지털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시바리움 보안성의 우수함이 한 번 더 드러나는 대목이거든요. 신분증이나 여권에 쓰이는 민감한 정보들의 관리나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시바리움의 보안 기술이 탁월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 웹3 인프라를 시바리움을 통해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쉽OS를 아랍에미리트 정부 시스템 전반에 통합함으로써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비롯한 7개 토호국 전체의 에너지 인프라 관련 산업을 하나의 웹3 플랫폼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번 MOU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바리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랍에미리트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발표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엄청난 중동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시바리움 네트워크도 국제적인 웹3 솔루션 공급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번 MOU로 시바이누 프로젝트의 기술적 신뢰도와 입지를 획기적으로 격상시켰지만 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시바리움의 활용도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시바이누는 밈코인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서 메이저 알트코인 반열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최근 들어서 이 실물자산 토큰화에 엄청나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알트코인 시장은 반드시 이 RWA 시장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크립토 시장이 확장되려면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죠. 근데 전 세계 실물자산 시장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150경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이러한 실물자산 시장의 토큰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크립토 시장은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지금보다 수십 배 이상 몸집이 커질 것이고, 실물자산 시장도 디지털 자산화되면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지금 같은 비효율적인 거래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동시에 모두 다 해결되기 때문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은 유동성의 홍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뭐 그렇구나 하지만 마시고, 시장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앞으로는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뜰 수 있을까,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투자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블랙록 아시죠? 블랙록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안정성과 수익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필연적으로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실물자산 토큰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블랙록입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역시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시장의 이목은 블랙록의 ETF 상품인 IBIT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블랙록은 혼자서만 200억 달러 유입을 출시 144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8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기록으로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운용자산 2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는 JP모건의 JEPI라는 상품인데 985일이 걸렸습니다. 차이가 상당하죠. 그리고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144일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은 예전에는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돈 세탁을 위한 돈이라는 둥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아시죠?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된 직후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 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는 항상 최고를 달리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모았는데 4년 동안 사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지금은 30만 개도 훨씬 더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발표 직후에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2배가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블랙록에서 사실 무근이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을 블랙록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미친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운용자금 1경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는 타이틀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뭘까요?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형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자산 토큰화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있는 실물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불러와가지고 토큰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뭐 곡물이나 석유, 금 같은 이런 상품성 자산,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예술품, 뭐 심지어는 탄소 배출권 같은 것들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하려고 하느냐? RWA를 통해서 기존의 실물 자산 시장의 낮은 유동성,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 같은 이런 비효율성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RWA의 적용 사례는 역시 이런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의 토큰화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복잡했던 거래 방식과 소액 투자에 불가능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이 될 거고 엄청난 유동성의 증가를 촉진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술품이나 소장품들도 토큰화가 된다면 고가의 소장품들의 조각 투자 이걸 해가지고 소유권의 일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접근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증권이나 금융상품의 토큰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을 모집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주식시장은 지금 내가 만약에 주식을 팔면 2거래일 이후에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토큰화를 통해서 우리 크립토 시장처럼 24시간 열려있는 이런 T+0의 시대가 개막될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RWA 시장이 16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경 16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지난 2월에 블랙록에서 이렇게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를 했던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게 알려졌었죠. 근데 이 컨퍼런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블랙록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자리였는데, 비들 아시죠?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 이름인데,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벌써 비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었고, 비들이 출시가 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는 내용도 정보원을 통해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들을 설명을 하면서 Just a taste, 그냥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워딩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채 토큰화 펀드의 중심에 있는 이 비들이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블랙록이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는데, 자, 무슨 프로젝트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이걸 오픈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심을 한 제일 큰 이유는, 하루에도 몇 분씩 저한테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던 그 당시에 저를 도와줬던 고마운 분들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받았던 그 마음들을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공개하는 것인 만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 안 하셨으면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들이 제 정보원이 보내준 자료 중 일부인데, 이 친구는 지금 영국에서 블랙록의 VIP 고객사 중에 한 곳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블랙록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지표들도 정말 치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 예상되는 자금 조달 규모에 따른 수익률도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자주 했었지만, 사실 세력이라는 게 정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이렇게 덤핑을 시키고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 동안 매집을 할지도 상세하게 플랜이 짜여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만 계속 손해를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게 어떤 코인인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비밀리에 매집을 하고 있던 코인은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업비트에서도 오래전부터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차트 살펴보던 종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작전주 뭐 이래 부르죠. 사실 이런 코인들은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 아무렇게나 공개를 하면 뭐 저는 상관없지만 제가 좋은 뜻으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악용을 해서 이걸 뭐 돈을 받고 판다든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또 제 정보원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조심을 하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을 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이 종목이 거짓말 같고 못 믿으시겠으면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많이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빠른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